서브 이슈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여기저기서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암기력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는 암기력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무엇입니까?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공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대학교 때 수학할 능력을 키우는 공부이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 치는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 아닙니까? 학력과 학벌이 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중 어디까지 공부를 했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다는 것은 대학교보다 대학원까지 다니면 학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학벌은 소위 학부, 즉 대학교에서 어느 대학교를 나왔나를 따집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와 같은 명문대를 나오면 학벌이 높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스카이보다 메디컬 계열에 들어가는 것을 더 쳐줍니다. 메디컬이란 의료 전문직인 의치 한약수를 뜻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대 공대보다 지방대 의대의 수능 점수가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보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가가 평생합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유교 문화란 서열을 따져 위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형 동생을 가릅니다. 학벌과 직업으로 지적 능력의 우열을 가늠하고요. 어디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를 확인해 부자와 가난함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초면에 따져 묻는 이유가 위아래의 서열을 나누기 위함이고요. 위가 되면 우월감을 느끼고 아래가 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벌은 지적 능력을 따지는 도구라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벌이 좋으려면 어떤 공부가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력입니다.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입니다. 논란은 있지만 수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물론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자로 살면 수학이 당연히 암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기까지의 공부로 따진다면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주로 나오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풀어 오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면 고등학교 수준의 웬만한 문제는 풀립니다. 물론 수능의 고난도 킬러 문제는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 만점이 아닌 수능 1등급을 맞는 것이 목표라면 모든 유형을 끊임없이 풀어 패턴을 외운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대학을 가는 수학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수학자로서 리드 축축, 로타 축축 등 수학의 난제를 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이 어렵다면 내신 수학을 잘 맞아서 교과를 통해 수시로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신 수학은 더더욱 암기 과목에 속합니다. 대학 가는 수학에서 암기력이 중요하다면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등 나머지 과목도 암기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는 창의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시험 문제 중 창의력에 관한 문제가 몇이나 나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은 점수화시킬 수 없습니다. 창의력의 시험은 오지선다, 단답형의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수능 시험에서 오지선다도 한 문구의 잘못으로 소송이 들어오는데 창의력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소송감입니다. 창의력의 시험은 답안이 애매하고 변별이 되지 않으니 문제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암기력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상 거의 암기력에 관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더라도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 A+를 받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시험 4부 서울대 A+의 조건이라는 이제 그 유튜브가 있는데요. 뭐 여기 따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려고 하면 위에 EBS 다큐프라임 시험 4부 서울대 A+의 조건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뜹니다. 서울대에서 A+ 받는 학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수업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답안지에 쓴 학생이 A+를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수업을 녹음하고 반복해서 외우고 심지어 교수의 말을 통째로 외워 써야 A+를 받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교수와 달라도 시험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A+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A+의 비밀입니다. 이쯤 되면 고등학교 시험이나 대학교 시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잘 봐서 학점이 좋다면 로스쿨, 의전원 등을 가는데도 아주 유리합니다. 물론 로스쿨, 의전원 등은 학점뿐 아니라 학벌이 좋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2년 16개 로스쿨 신입생 스카이 출신 57.4%,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대 톱5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전체 로스쿨에서 스카이 출신이 과반을 넘긴 57.4%였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스카이 출신 93.4%, 상경 계열이 30.5%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 로스쿨은 스카이 출신이 90%를 넘습니다. 자규에서 70%, 타규에서 30%를 뽑습니다. 그러니 서울대 로스쿨을 들어가려면 연고대, 경영대보다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니 지방대 로스쿨은 스카이 출신이 70에서 80%를 육박합니다. 그러니 로스쿨에 합격하려면 리트 시험, 즉 법학 적성 시험보다는 학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암기를 잘 하면 창의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융합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점, 경험은 미래와 연결된다. 즉, 지금의 점, 경험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를 했을 때의 말입니다. 풀어 얘기하자면 현재 쓸모없다고 생각한 공부나 경험이 미래에는 전부 연결되어 인생에 쓸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배웠던 타이포그래피, 서체 수업이죠. 리드 대학교 시절 들은 것이 매킨토시를 만들 때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추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스티브 잡스는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쓸데없이 외우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머리에 든 것이 없다면 스마트폰에서 어떤 것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키워드라도 알고 있어야 스마트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경험을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그것이 연결되어 창의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암기가 되어야 그것을 연결해 창의력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암기력은 통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남의 생각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죠. 위대한 철학자의 생각부터 최신 과학적 지식까지 모두 책에 실려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암기가 됩니다. 책을 끊임없이 읽으면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이 저 책에도 중복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줄을 치면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암기된 지식이 일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의 기본이 됩니다. 남의 생각을 많이 가져오는 것, 즉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통찰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암기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책을 끊임없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암기 과목을 잘하는 방법은 10회독이죠. 10번을 읽으면 시험 시간에 교과서가 머릿속에서 펼쳐지며 주관식의 답도 거침없이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10회독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머리 좋고 끈기 없는 아이와 성실성은 있지만 머리가 보통인 아이가 공부로 대결을 하면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성실성 있는 아이가 이깁니다. 결론입니다. 암기력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학벌은 한국 사회에서 인싸의 삶을 살 수 있고 머리에 든 것이 많다면 그것을 연결하여 창의력과 통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